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11월 첫날부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는 제가 괜히 죄송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유튜브를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락장이 꽤 많이 겪었죠. 짧은 하락장은 한 10번 가까이 겪었고 긴 거도 한두 번 겪었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만 힘들 때 와, 주식 그만하고 싶다, 접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분명 어느 순간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걸 분명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이 안 좋은 상황이 이번 달까지 혹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타이밍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주식만 분명 증시가 오르면 올라갈 친구다 라고 확신만 든다면은 한번 잘 버텨보시면서 좀 힘들 때는 뭐 드라마도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무협지도 한번 보시고요. 만화책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인내가 꼭 달콤한 열매가 되길 바라고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증시가 안 좋고 기분도 나쁘니까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메타 마소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 박살이 났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갑자기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해리스 당선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하락하자 가상자산 관련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코인베이스는 15%나 급락하는 모습, 한편 발표된 물가 지표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PC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표들을 봤을 때 연준의 판단이 옳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월은 스몰컷 0.25 인하일 확률이 97%가 현재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11월 FOMC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가 지나면서 증시가 안정권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 대선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간단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또 이러한 노이즈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오차범위 대결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리스가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등 트럼프 관련주가 급락하고 그 반면 해리스 관련 친환경, 마리아나 등은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입니다. 11월 5일에 열리는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박빙의 승부가 나면은 개표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까지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누구 관련주가 급등하고 누구 관련주는 하락하는 그러한 변동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힘내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에서 1.8%나 하락했네요. 새로 나온 아이폰 16의 판매 실적이 일부 포함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감소, 그리고 아일랜드에 납부한 14조 원의 일회성 세금 때문에 주가는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매출도 한 자릿수 초반에서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애플이 7% 정도 상장을 할 거라고 봤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죠. 결국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인텔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에서 7%나 상승하는 모습. 자, 인텔은 지금 현재 천덕꾸러기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고요. 실적 부진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 조정까지 계획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작년 동기보다 6%나 감소한 132억 달러를 기록, 169.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말을 해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가 너무나 낮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시간에서 7%나 상승했는데 오늘 저녁 인텔발 증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 확률은 낮지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에서 챗 GPT 검색 기능을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친구랑 채팅하듯 질문을 하면은 GPT가 웹을 검색해 주고 직접 웹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는 챗GPT.com을 통해서 일단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유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무료 사용자는 수개월 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서치 GPT 출시로 검색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구글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한, 사실 우리가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용어가 궁금해서 이제 뭔가를 찾아볼 때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긴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블로그 그쪽에서 볼 텐데, 하지만 또 블로그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말은 항상 마지막에 냅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런 것들에 지친 사람이 분명 많을 텐데, 그런데 이 GPT는 그런 거 없죠.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GPT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과연 네이버는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다른 나라 거보다는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전은 참 시끌시끌하네요. 어제는 원준이 불발될 것처럼 언론이 날리더니 그런데 하루 만에 세코에서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기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이거 진행한다 이런 뜻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 따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뜨겁지는 않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을 한다면 테슬라를 사자. 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가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충분한 매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입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적 때문에 올랐던 거라서 내년 실적 기대감 분명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테슬라 모델 2 생산이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머스크가 좀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진 모르겠으나 로봇 택시는 26년부터 생산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또다시 테슬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율주행은 분명 AI 다음으로 뜨거운 섹터가 될 가능성이 분명 높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 기리시 해외 주식을 한다면은 테슬라를 분명 한번 볼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는 또 정답은 아니겠죠. 기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 기릿이 이제 공모주 한지 3년이 넘어가고 4년 차가 되어가는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공모주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자, 예전에도 보면 공모주 시장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데이터가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플러스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 좋은 주식 4개 전부 다 마이너스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길이 또 사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공모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손실 보는 거 좀 그래. 사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하나당 5천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면은 거의 2만 원이 넘는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나한텐 타격이 크다. 그렇다면은 일단 조금 쉬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든 건 다 돌고 돌더라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있다면 결국 또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 보고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할 만한 애들은 계속 하겠다, 이러한 전략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저 기릿은 공모주를 또 좋아하고 또 꾸준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2번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보도록 하고요.
키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모주를 조금 쉰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공모주 시장이 다시 돌아올 때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안에는 분명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데이터 보고 아 공모주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면은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꺼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LG생건은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탈중국을 빠르게 한 아모레퍼시픽은 호실적을 보여줬네요. 자, 영업이익은 750억으로 작년보다 160% 증가했고요. 매출은 1조 600억으로 전년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중심에는 해외가 있었어요. 국내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해외에서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주가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K 주식 쭉 미끄러지고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기아차의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2번째 우승을 기념하면서 한 달간 8개 차종을 7에서 12% 할인한다고 하는데요. 총 5,000대 선착순이라고 하며 K5, K8 하이브리드, K9, 니로 하브, 니로 EV, EV6, 봉고3 LPG와 봉고3 EV 요렇게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 거는 관심이 없고 밑에 게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냥 매장에 가서 QR코드로 응모만 하면은 EV9과 EV6 이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EV9은 좀 탐나지 않나요? 한번 로또 사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가서 응모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차 구경할 겸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또 시작이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재보복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얘네는 왜 주말만 되면 이럴까요? 공격 시기는 미국 대선 전으로 보인다고 하며 하지만 이란 본토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등에서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체면 세우기용 간단한 공격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기르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올해도 끝나가고 있는데 엔터주의 내년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 등 대형 스타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K-팝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마침 또 얼마 전에 아파트에 대박이 나오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BTS를 보면 내년 6월 전체 멤버가 제대하고요. 3분기부터는 완전체 음반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4분기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실적 빡빡 늘어나겠죠. 그리고 완전체가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 블랙핑크도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체가 컴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 길이 그러면은 이제 저러한 BTS랑 블랙핑크 이거 두 개만 보고 주식 사라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컴백뿐만 아니라 앨범 시장도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앞서 23년 작년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중국향 앨범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엔터주가 박살이 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안정화되었고 올해부터는 중국향 판매량이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까지는 야 앨범이 이렇게 팔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비정상적이었던 판매량은 이번 일로 건전한 조정을 거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기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에 디어유가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판호도 발급되는 것을 보면은 혹시 모를 중국향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지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점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엔터서사 실적은 어떨까? 일단 전망이긴 하지만 올해랑 비교하면 무려 7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엔터주는 과거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자, 여기 주봉입니다. YG랑 JYP 그냥 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1년 내내 하락하는 주식이지만 최근 들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나중에 YG, JYP 분명 또 잘 나가면 지금보다 2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그 흐름이 혹시나 내년 아니면 뭐 내후년에 나타날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려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쥐드래곤이 무려 7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백종원 아저씨 같은 반응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중독되는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죠. 전 세계에서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 이런 말이 가장 무섭죠.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3분기 1,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작년이랑 비교하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컨콜이 있어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 한번 봤더니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리튬 시세가 이제 곧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던 소식 다 봐도 이제부터는 바닥쳤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분기에도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리튬 가격은 당연히 또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뭐 치트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은 다르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의 회복 지연으로 4분기에도 유의미한 판매 증가는 어려우나 내년에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내년은 다를지 분명 어둠이 지나고 나면은 밝은 날이 옵니다. 그게 과연 내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맞춘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인 W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카지노 관련주입니다만 강원랜드 같은 그러한 이제 현장에 있는 카지노는 아니고 카지노 게임 관련주죠. 해외에서 W 카지노, W 빙고, 테이크 5 등 4가지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며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연평균 10% 정도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퍼가 단 6 정도로 매우 저평가인 주식 중 하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W게임즈 최근 1년 내내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과거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7.8만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다만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퍼가 지금 단 6밖에 안 되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인 이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해외에서 카지노 사업이 그렇게 막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해소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2~3% 정도 준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계좌도 완전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좋아질까요? 빨리 좀 좋아지길 바라고 다음 주에 대선이 좀 빨리 끝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